월드는 자연과의 교감, 노동을 통한 진정한 수학의 기쁨, 생명력이 넘치는 삶, 명상과 산책, 독서, 그리고 고독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월든 호스는 왕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는 작가의 말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온몸으로 담아내는 자연 그 자체인 월든 호스의 모습 속에서 그는 혼자라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좋은 친구와 함께 진정한 홀로살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런 작가의 발자취가 바로 이 책에 그대로 녹아있다. 다시 말해 성실하고 단순하고 순수함으로 회귀한 인간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글이 바로 월든인 것이다. 마침내 천천히 손을 당겨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메기가 잔뜩 화가 나서 온몸을 팔떡거리며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가 사는 세계 너머 광활하고 우주론적인 주제에 빠져 있다가 물고기의 입질을 느끼며 낚싯대를 당기면서 몽환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자각한다는 것. 다시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에는 호스 아래로 낚싯줄을 던졌지만 다음에는 허공을 향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결국 낚싯바늘 하나로 2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것이다. 지금까지 월든 호스를 관찰하여 알아낸 결과물은 우리가 윤리라고 부르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바로 평균의 법칙이다. 2개의 지름을 바탕으로 하는 법칙은 우리를 태양계 속의 태양으로 또 인간의 마음으로 이끈다. 게다가 그 법칙에 따라서 한 사람이 매일 행하는 행위들 모두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 사이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보면 그 2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가장 높거나 혹은 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호스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그 근처 지역이나 환경이 어떠한지만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심연 속 숨겨진 바닥을 추측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바닥이 아킬레스의 고향 테살리아처럼 거친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깊은 산봉우리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면 그의 내면에도 그만큼 깊은 곳이 존재할 것이다. 하얀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가끔 여우들이 자고새와 다른 새들을 찾아서 하얀 눈밭을 헤매고 다니면서 불안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들개처럼 포악하게 짖는 소리가 들을 때도 있었다. 환한 빛을 찾기 위해서 혹은 개처럼 마음 놓고 신나게 달리고 싶은 듯 보이기도 했다. 우리 인류가 그러했듯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문명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눈에는 그 여우들의 모습이 마치 굴을 파고 살던 인류, 즉 원시인처럼 보였다. 다시 말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젠가는 변화를 꿈꾸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 때로는 여우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이끌리듯 창문가로 다가와서 요란한 저주를 퍼붓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묘약은 대체 무엇일까? 나의 증조부도 여러분의 조부도 아니라 인류의 증조모인 자연이 빚어낸 보편적이고도 식물학적인 묘약이다. 자연은 이 묘약으로 젊음을 유지해왔고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 파노인보다 오래 살았으며 그들의 썩어가는 지방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했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돌팔이 의사가 아케론과 사이의 물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조그만 유리병에 든 몰약이 아니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른 아침에 맞는 신선한 공기다. 하루의 원천인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아침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용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공기를 병속에 담아서 상점에서 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인가 나는 스트릭스 네불로사, 즉 줄무늬 올빼미 한 마리가 대낮에 백송나무 아래 죽은 가지 위에서 줄기 쪽에 바짝 붙어 앉은 모습을 유쾌한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의 거리는 5m밖에 되지 않았다. 발을 디뎌 눈이 뽀드득 밟히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내 모습은 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내자 올빼미 녀석이 목을 길게 빼고 깃털을 바짝 세우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곧바로 눈꺼풀이 내려오더니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날개 달린 사촌이라던 올빼미가 고양이처럼 눈을 반쯤 뜨고 앉아있는 모습을 30분 가까이 지켜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들었다. 올빼미의 눈꺼풀 사이에 아주 좁은 틈, 그 실눈 틈새로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멀리 원정을 떠날 때마다 소지품 상자 안에 일리아스를 챙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활자로 기록된 문헌은 가장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예술품보다도 우리에게 친밀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책이란 이 세상의 귀한 재산이며 수많은 세대와 민족을 거쳐 물려받은 유산이다. 바로 그것이 허름한 오두막의 선반 위에도 오래되고 훌륭한 작품들이 당당히 꽂혀있는 이유이다. 시인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도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이점을 나는 책 속에서 얻었고 심오한 교리라는 술을 마셨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조그만 집에 살면서 가끔 겪게 되는 불편한 점이라면 방문객과 함께 진지한 내용을 토론하면서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나의 생각이라는 돛을 올리고 항구에 도착하려면 그 사이에 한두 바퀴 정도 항해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법이다. 생각이라는 총알은 듣는 이의 귀에 도달하기 전에 상하 좌우의 요동을 극복하고 마침내 안정된 궤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문장 역시 긴 단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상대와 내면의 소리를 공감하려면 그리고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출근길 인문학 월든 11장 더 존귀한 법칙들. 작가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질지라도 결국 그 결과로 더 높은 법칙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기에 그에 대해 후회할 사람도 없다. 만약 우리가 낮과 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꽃이나 향기로운 풀 같은 향기를 발산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한층 유연하고 별처럼 반짝이고 영혼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일 것이다. 오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